자, 유리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포커싱이 자꾸 움직여서 매뉴얼로 바꿔드려서 약간 흐릴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실수 체계, 수체계를 좀 먼저 확인하고 유리함수에 대해 설명할게요. 수체계는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여기 앞에 보면 복소수, 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수 영역이 아니라 실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실수 자리에 함수라고 쓰고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는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고 분수함수는 y = x분의 1 같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이게 이제 분수함수의 대표적인 예인데 오늘 배울 유리함수라는 거는 이 다항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분수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멈추시고 저장을 하세요. 됐죠? 유리함수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사실 분수함수 설명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됐죠? 유리함수는 y = x분의 k가 있는데 k가 양수인 경우, k가 음수인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k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k가 음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인 경우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k가 음수인 경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y = x랑 y = -x 있죠. 그거에 의해서 서로 대칭 특징을 가집니다. y = 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여기가 대칭 특징 가지고 있고요. 또한 y = -x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커지면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잠깐 화면 묻히고 밑줄 그고 표시를 하시고 잠깐 이 페이지를 외워주세요. 화면 멈추세요. 됐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되게 필기가 많은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함수의 요 맨 윗부분 잠깐 봅시다. 유리함수. 예. 유리함수는 요런 형태를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표준화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x의 개수가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게 상수여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삐뚤어졌네요. 네. 이렇게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y = x-1분의 2x예요.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요 분자를 x-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선생님은 하트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x의 개수가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 = 2x-1분의 x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를 2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대신 2분의 1을 하고 요 모양대로 분자를 바꿔줘요. 그래서 하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x의 개수가 1이고 여기를 상수로 만들어주면서 표준화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이 이 표준화는 다양한 예제입니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다 표준화할 수 있어요. 1-2x, x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x가 항상 앞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x분을 이거랑 순서로 바꾸고 -2로 묶어줘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요거랑 위에 문제랑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최종 이렇게 만들고 x의 개수가 1이고 여기가 상수가 되게 만듭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가운데 놓을 테니까 화면을 멈추고 저장을 하세요. 필기하세요.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지저분한 거는 화면에서 가리고요. 자, 유리함수를 표준화를 해야 된다. 표준화는 x의 개수가 1이고 여기에 상수가 나오게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게요.
y 이퀄 x-1분의 2x-1이에요. 마찬가지로 분모의 모양이랑 똑같이 분자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표준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 얘를 이렇게 버려요. 이게 해당되는 점근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x-1이 제로가 되고 얘를 버리면 y 이퀄 2가 되잖아요. 그때 x는 1, y는 2가 우리가 구하려는 점근선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y 이퀄 x분의 1 그래프에 의해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평행이는 어느 정도 평행 이동했냐? 점근선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제 요거를 그리고 x축으로 1만큼, y축 2만큼 평행 이동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 표준화를 해서 이 분모가 제로가 되는 x-1이 제로가 되는 요 0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날리면 y가 2가 되잖아요. y가 2가 되는 거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필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x-1이 분모가 0이 되는 요 지점 찾고요. 얘를 버리면 y 이퀄 2가 되잖아요. y 이퀄 2가 되니까 y 이퀄 2가 되는 게 여기에 점근선에 해당되는 거고, x 이퀄 y 이퀄 2가 점근선에 해당됩니다. 점근선입니다. 요 지점이 맨 위에 다시 설명하지만 y의 x분의 1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에 해당되는 1,2는 요 점을 찍고요. 그리고 x축으로 점점점점 하고 y축으로 점점점점 하고, 그리고 여기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아까 봤죠? 1사분면 4사분면 지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같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직선이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대칭직선의 특징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시면 점근선 요 기준으로 기울기가 플러스인 경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칭직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직선은 우리 동해방정식 배웠던 요 공식을 활용하는데요. 그때 요 기울기가 뿔마 1이에요. 그리고 x1, y1에 해당되는 게 요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1,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플러스일 때 한번 계산하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계산해서 이렇게 점근선이 나옵니다. 자, 필기를 해야 돼서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밑에 안 보이는 거 다시 해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필기하세요. 다 되셨습니까? 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흐름이 표준화를 하고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점근선을 구하고 얘를 버려서 y 이퀄 2가 바로 해당되는 점근선이 된다.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합니다. 화면 멈추세요. 나머지 필기하십시오. 네, 됐죠? 여기에 유리함수 4번이랑 그 다음에 나온 5번 설명하기 전에 이 다음 페이지에 152페이지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 풀어보시고 여기에 필수예제 08번 있죠? 그것도 다 풀어보십시오. 화면 잠깐 멈추세요.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08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얘를 표준화를 해요. 표준화를 하면 요 3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 A가 3이 되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근선에 해당되는 거, 얘는 제로, 얘를 갖다 버리면 y 이퀄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b가 2가 해당이 되고 여기는 c가 마이너스 1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앞에 그 필기 안 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필수예제 10번서부터는 위에 잠깐 써놓으세요. 자세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자세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세히 그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x절편과 y절편을 표시를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하면 필기는 조금 이따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일단은 얘를 표준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x 이퀄 1, y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점근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그냥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데,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긋지 말고 조금 신경 써서 그자는 거죠. 그 신경 쓴다는 게 x절편, y절편을, x절편, y절편 아까 필기하셨죠? x절편, y절편을 표시해서 긋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지난다고 확인했죠? 그럼 요점을 찾아야 돼요. 그 점을 어떻게 찾냐면 y 꼴 제로를 대입해서, y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제로를 대입해서 오른쪽을 넘겨서 곱하기가 나오죠. 이쪽이 제로가 돼서 x는 2예요. 아, 여기가 2겠구나. 요점을 지나겠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영역에 xy 절편이 없잖아요. 그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x축과 또 만나네요. y축과 만나네요. 그러면 x에다 제로를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4. 아, 요점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여기에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랑 요 1.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다 미리 구해보자는 거죠. 마이너스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더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 여기 잠깐 다시 올릴게요. 요 점을 또 지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찾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자세히 그린다는 거예요. x 이퀄 2도 범위에 있는, 맨 위에 화면에 안 보이지만 x 이퀄 2 범위에 있는 요것도 해야 되지만 벌써 2는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찾았고, 자,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갔잖아요. 정의역 그림에. 또 안 보이네요. 예. 일단 화면 안 여러분들은 책에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1, 2 지점에서 1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죠, 등호가. 그래서 새까맣게 치고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빵꾸가 뚫려야 되고 1에서는 다시 지글지글 표시를 하시고 2에는 이렇게 칠하세요. 이게 x값의 범위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범위가 y값이 이렇게 되고 똑같이 빵꾸 하시고 지글지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y값도 지글지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럼 y값의 범위는 이쪽 이하죠. 이게 뭐예요? y 이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이쪽은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치역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제가 필기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멈추시고 밑줄 그시고 필기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쪽 것도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이 188번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앞으로 가야 되네요. 자, 페이지 이제 4, 5번 여기 본문에 있는 이쪽 4번 유리함수, 여기 이제 5번 유리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변형을 했고요.
잠깐 볼게요. 예제 별표를 치시고 여기 뭐라 썼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정근선을 구하고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분산을 해볼게요. 자, 정근선을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가 표준화가 있어요. 표준화. 그래서 이 함수를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의 모양이랑 똑같게 분자를 바꿔주고 표준화를 해요.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정근선이고 얘를 갖다 버린 y = 3이 정근선이 된다, 이렇게 정근선을 구해요. 근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이게 4번에 있는데요. 이 공식이 있어요. 자, 원래 식에서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y쪽 정근선은 요거의 계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됐죠? 그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식입니다. 자,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요. 그래서 y = -2고 여기 계습이 있잖아요. 1분의 3. 얘가 정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근선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 공식으로 못 구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 값의 부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값의 부호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차피 표준화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정근선을 찾는 게 낫고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경우는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잠깐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유리함수 부분 설명할게요. 유리함수 부분의 역함수. 이제 얘를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대1 대응. 두 번째 xy 체인지. 세 번째 y = 표현. 이게 역함수로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 1대1 대응, xy 체인지, y = 표현. 자, 그래서 xy 체인지를 했어요. xy 체인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y =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던지고 정리를 해요. 3i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x는 왼쪽으로 이항하고 2x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해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a랑 d를 맞바꿔치기 하면서요 부호를 바꿔줘요. 이렇게. 그게 역함수더라. 유리함수에만 적용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y = fx인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맞바꿔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역함수 얘는 인버스고 3이 이쪽으로 하니까 -3이 되고 이게 이쪽으로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자세히 보고 이 문제, 필수 예제 이 문제 있잖아요. 퀘스천 넘버 2, 넘버 1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화면 멈추세요. 네, 하셨습니까? 자, 156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자, 156페이지 필수 예제 10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 그래프가 b,5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b,5가 정근선일 거다. 그래서 푸는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표준화를 통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잠깐 다시 보시면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 그래서 x는 1,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요거의 계수비 있잖아요. 그래서 y는 1분의 1, 그래서 1,5예요. 1,5가 b,5라는 거죠. 그래서 b는 1이고 a는 5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대칭 직선을 구하려고 그러면 정근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공식을 바로 쓰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솔브 툴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 얘의 계습이 이렇게 구하고, 아까 설명했듯이 y-y1에 m에 x-x1이 있으면 x1, y1에다 정근선을 넣고 m이 뭐래요? 뿔마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 때 한씩, 마이너스 때 한씩 쓰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네,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했고요. 다. 자, 157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이것도 쉬워요. 자, 여기가 정근선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식 K를 포함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요. 얘를 통해서. 이게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발전 예제.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필수 예제 14번이랑 15번이 문맥상 흐름 때문에 15번 먼저 할게요. 자, 15번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듯 해요. 그래서 F랑 F 인버스가 성립한다.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버스가 성립할 때 만나는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 필기를 해 두시고, 이거는 첫 번째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 XY 체인지에서 Y 이꼴 해서 구하는 방법. 자,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XY를 체인지를 하고 얘를 곱해요. 그리고 요 Y는 왼쪽에 놀고, 그러다 보니 AY는 왼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X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고요. X 마이너스 1을 던져요.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3일입니다. 그래서 A는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쓰는 방법이에요.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식에서 요거랑 맞바꿔치기 하고 보호를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랑 맞바꿔치기 하고 보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A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이랑 14번 나왔는데요. 14번이 약간 흐름이 달라서 아까 거 15번 먼저 했어요. 자, 필수예제 13번 발전 문제인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유리함수를 이렇게 표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K값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기 위해서 이 Y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K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 항등식 개념을 통해서 얘는 0, 얘가 0이 된다면 K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잖아요. K는 이 직선에서의 기울기라서 0,2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K과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하고요. 그래서 니은을 구하고, 여기가 요 지점을 지난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I를 갖다가 놓고 풀고요. 이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갖다가 놓고 풀고 2차 방정식을 구해서
판별식이 제로가 돼서 K를 마이너스 4네요. K가 마이너스 4랑 0이 나오는데 여기가 K가 마이너스 4고 0은 기울기니까 이쪽이 0인 상황이에요. 그럼 만나지 않도록 한다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요. 요 사이만 있으면 만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K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화면 또 잘렸네요. 또 함수를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같다고 놓고 풀고요.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제로에서 K-4랑 K0을 구하고 K-4가 이때일 거다. 왜냐면 기울기니까. K가 0이 이때일 거다.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면 위에서 문제에서 만나지 않도록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등호예요. 이 마이너스 4일 때 접하잖아요. 여기에 접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게 하려면. 근데 K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 정근선이란 개념이 뭐예요?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게 정근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만나지 않습니다. 자, 14번 설명하겠습니다. 14번은 함수가 계속 합성함수를 계속 하는 건데요. 풀이 방법이 솔브1이랑 솔브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있고 fx를 다시 fx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분수 계산 방법을 통해서 x가 나오고 다시 요거를 다시 여기가 x잖아요. 또 집어넣어서 x의 세제곱과 같은 그런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x가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은 제곱 같지만 제곱이 아니라 합성함수를 몇 번 하냐, 한 번은 합성함수 한 번 하고 두 번은 합성함수 두 번 하고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함수 있고요. f의 이승은 합성함수를 두 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위아래로 x-1, x-1 곱해서 그 전에 배웠던 유리식 계산 방식에 의해서 x를 구했고요. 이건 합성함수를 세 번 하니까 f의 f제곱 x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제곱이 아까 x였잖아요.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fx가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죠. 걔를 또 한 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기가 2단위로 원래 함수 x, 원래 함수 x 이렇게 돼요. 근데 101이라는 게 홀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다가 10을 대입한 게 같아요. 그래서 9분의 11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가 숫자로 나왔잖아요. 숫자로 나왔으면 이렇게 일반화된 식보다는 숫자로 직접 대입해서 하는 솔브2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f10을 대입했더니 9분의 11이죠. f의 제곱 10은 합성함수를 두 번 하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9분의 10을 대입하면 10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걔를 대입하니까 9분의 11이 되고 다시 대입하니까 10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2주기잖아요. 이게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홀수라고 했죠. 그래서 9분의 11이 됩니다. 자,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또 밑에가 또 잘렸네요. 아, 참나. 자, 이거 숫자로 대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F10을 대입을 해서 9분의 11이고요. F10의 2는 9분의 11을 F에다 대입해서 다시 10을 구하고, 또 얘를 대입을 해서 9분의 10을 구하고, 얘를 10을 구하고 10을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 하세요. 멈추세요. 됐죠? 여기 화면 멈추시고 잠깐 필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리함수 나가겠습니다. 무리함수 전에 무리식을 잠깐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무리식은 이제 루트 안에가, 무리식은 실수 범위 내에 있는 거기라서 허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니 루트 바깥의 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3x 플러스 1의 루트를 씌운 거는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 3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서 이렇게 되고요. 4-x가 0보다 커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루트가 분모했을 때예요. 이거는 x-1이 0보다 클 때, 근데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등호가 들어가는데 얘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루트 함수가 나올 텐데 요 안에가 0보다 커야 돼서 얘는 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루트 안이 루트의 바깥에도 0보다 커야 되니 y는 2보다 커야 돼요. 이게 무르 함수의 정의역 공격의 범위입니다. 잠깐 저장을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네, 이쪽 페이지 개념 익히기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도 이건 어떻게 푸냐면 유리화한 후 그 다음에 대입을 하세요. 먼저 대입을 해버리면 이중분호 공식이 알아야 되는데 교과과정 바깥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리화한 후 그 다음에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에 개념 익히기나 필수 예제 잠깐 풀어보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자, 이렇게 무리함수 설명할게요. 무리함수는 요 부분,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있지만 위에다가 한 번 더 써보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루트 x는 사람들이 함수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속으로 숫자를 1, 2, 3, 4를 대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1이더라, 2를 대입했더니 루트 2더라, 3을 대입했더니 루트 3이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플롯을 찍었다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2더라 해서 플롯을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숫자를 대입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지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외워야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x 앞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이쪽 편 x축의 오른쪽 편이 되고 x 앞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왼쪽 편이 됩니다. x 앞의 개수가 양수이고 루트 바깥이 플러스면 1사분면이고 x 앞의 개수가 플러스고 루트 바깥이 음수면 4사분면이 됩니다. 그리고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되고 루트 앞에 있는 값이 플러스면 2사분면 마이너스면 3사분면이 됩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외우시고 여기 필기를 한 번 더 하면서 한 번 더 외워보십시오. 네, 다 되셨죠? 여기 한번 네모 쳐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이제 y =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앞에 있는 요 a는 2차 함수 앞에 있는 a는 a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상에서 배웠죠. 그리고 지금 전체 터에 배운 분수함수 있잖아요. 분수함수는 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루트는 어떻게 될까요? 무리함수는 a 값이 x 앞에 있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y축 위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요거 잠깐 필기를 해두세요. 한번 멈추세요. 그리고 외우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법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옮겨봅시다. 자, 분수함수 경우 요 하나 예를 들게요. y = x-1분의 1 플러스 2면요. 분모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고요. 그리고 얘 x-1의 1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남은 y = 2, 이게 뭐냐면 점근선이었죠. 근데 무리함수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요 루트 안에가 제로가 되는 걸 x 이퀄 2를 찾았죠. 그리고 얘를 제거하면 y 이퀄 2가 나왔죠. 여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검선이지만 무리함수의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1,2를 여기를 시작 지점을 점을 찍고요. 아까 외웠던 그림 있잖아요. 아까 외웠던 그림. 여기 보시면 x의 개수가 양수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죠. 잠깐 머릿속 한 번 더 저장해 보세요.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의 개수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트 포인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밑에 또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밑에 얘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y는 루트 2-2x 플러스 3이에요. x를 앞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x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셔야 되고, 그 끄집어낸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묶어내요. x의 개수는 여기가 1이 꼭 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 x 이퀄 2, 얘를 갖다 버리면 y 이퀄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1,3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근데 x의 개수가 x의 개수는 1이지만 그 바깥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합니다. 됐죠? 요거 다시 한번 화면에 멈추시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한 5분 동안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외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개념 익히기 다 풀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공유번호를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일단은 요 예를 여러분 다 하실 줄 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요 2로 묶어내서 첫 번째 문제는 2로 묶어내서 x 플러스 2 하고요. 여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x 이퀄 마이너스 2 요거를 갖다 버리면 y 이퀄 1.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얘도 어떻게 해요? x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죠. 루트 안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고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그 다음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 2 얘를 버리면 y 이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 마이너스를 잡고요. 요 x의 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됐죠? 이거 3번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2분의 5랑 얘를 버리면 y 이퀄 2가 되고 그게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되고 여기가 음수라서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자, 173페이지랑 174페이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174페이지의 필수의 4번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세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x-2하고 루트를 씌워요.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는 2, 얘를 제거하면 y 이퀄 마이너스 2 스타트 포인트를 하고 x의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정의역이 있으니까 x값 범위를 잡고요. 나머지는 다 점점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치역을 구하라 그냥 y값 범위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랑 요 값을 찾아내서 요 값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옆에다가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찾아낸 거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플러스 1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05번도 풀 수 있으면 그냥 풀어보세요. 근데 잠깐 설명드리면, 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스타트 포인트고, 요 마이너스 1이랑 요 a는 우리가 이제 가져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라서 이렇게 식을 형성을 하고, 또 다른 한 점을 꼭 찾으셔야 돼요. 유리함수도 똑같이 이런 게 있었죠. 또 다른 한 점 찾아서 a를 구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잠깐 필기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176번 설명하겠습니다. 176번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속으로. 무리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무리함수를 그림을 그리시고 이쪽으로 올려드릴게요. 위에 문제는 안 나오니까 밑에서 자꾸 보고 그 책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무리함수 요거를 똑같이 마이너스 2로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찾죠. 그래서 2랑 0이 요 지점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직선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리면서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 요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2,0 지점을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올 때 이쪽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라고 1번 문제가 나왔으니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을 해서 k를 찾아내요. 요 1번부터 먼저 구하면 얘가 2,0이기 때문에 2,0을 요 직선에 대입을 해서 k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은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뭐예요? y를 갖다가 놓고 풀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을 써서 k를 구해요. 아하, 우리는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혹시 2나 2분의 5 사이가 되면 요 사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답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2분의 5일 때는 등호를 빼야 돼요. 2분의 5일 때는 요 지점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요. 등호를 빼고요. 요 지점은 여기 이 k가 2가 될 때는 요 지점인데 두 점을 만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등호 처리를 한 번씩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한 점에 만날 때는 여기가 2인데 그 밑으로 내려올 때 2 이하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k가 2분의 5 올 때 또 한 점에서 만납니다. k가 2분의 5보다 클 때는 요 직선 같은 경우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됐죠?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를 시작하십시오. 화면 멈춥니다. 됐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07번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라.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된다는 사실 조금 알고 있고요. 그 역함수에 해당되는 정역이나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역함수 구하기는 1대1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체크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개념원리 설명을 2번이랑 3번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을 배우죠. 그리고 수투도 배우잖아요. 그때 개념원리 성물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개념원리에서는 x 이꼴로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풀이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xy 체인지를 해요. xy를 체인지를 하면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xy 체인지라는 뜻은 y꼴 x의 대칭을 뜻을 갖고 있는데 xy 체인지만 하면 역함수를 벌써 구한 거고 그거를 y꼴로 표현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요. 이게 발을 왜 붙였냐면 역함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아주 헷갈리지 않게 하는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을 붙이시고 역함수로 넘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x, y를 체인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루트 밖도 0보다 커야 되니 4x-2가 0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범위도요. 근데 x, y를 체인지를 하면서 이 범위까지 체인하거든요. 그래서 4x가 4y가 되고 y가 x가 돼서 범위까지 이렇게 체인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x, y 체인지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y 이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y 이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2를 오른쪽으로 던지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y 이꼴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던지고 4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이게 답이 되는데요. 요거 굳이 요 y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를 보통은 빼줘요. 근데 이거를 빼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 처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니까.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x값의 범위랑 그 함수랑 이렇게 표현하지 y값까지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빼주는데 안 빼줘도 제 생각에는 감점 처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08번이고 이거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우리가 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 fx고요. 여기 fx고 여기 이제 fx 인버스예요. 요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할 때 요 만나는 점은 fx랑 f 인버스만 만나는 게 아니라 y 꼴 x도 만나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y 꼴 x 대칭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xy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그래프가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fx랑 f 인버스의 계산이 요즘 말로 에바예요. 에바. 계산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만나는 점만 구할 거면 fx랑 x랑 갖다 놓고 해서 만나는 점을 구하시면 되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2를 넘겨서 이 상태에서 제곱이 들어가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 만나는 점을 구하고 두 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2-x1, y2-y1의 제곱으로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필기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네, 무리함수가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 경우의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는 그냥 무난하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